송은재TV 시작합니다. 잠시 뒤면 이재명이 법정에 출석을 합니다. 10시 40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재판에는 이재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단위로 매주 금요일마다 이재명이 재판정에 나가야 합니다. 이재명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2가지 거짓말을 한 부분, 이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이재명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도 나설 수가 없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서울중앙지법의 이 재판부가 또 선거법 위반, 이걸 질질 끄는 게 아니냐. 시간을 끌어서 지금 조국의 재판이 3년을 넘게 끌고 있고, 그러니까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권 전체가 나서서 지금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지금 재판 중인데 아직 1심 재판입니다. 송철호는 시장 다 지내고 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1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에서의 이 재판 시간 끌기, 이걸 가장 걱정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짚어보고요. 오늘 오후 5시 20분부터는 채널A에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마지막 당권 후보들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회, 내일부터는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김기현의 과반 득표는 분명한데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호흡을 가장 잘 맞출 후보가 김기현이라고 한다면 김기현의 득표율이 압도적이어야 한다. 한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에 대해서, 이 이재명이 이제 이번 달에만 3번 서울중앙지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고 김문기를 모른다, 백현동 특혜, 그 부분이 국토부에서 강압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고,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받게 되면 이재명은 다음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다음 이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 선거, 각종 선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민주당 망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또 시간 끌게 할 것이다. 벌써 지금 이재명이 시간 끌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증인 채택입니다. 벌써 이 재판 관련해서 증인 채택을 50명이나 해놓고 있습니다. 증인 채택을 하면 증인 한 명 한 명당 신문을 해야 합니다. 시간 끌긴 거죠. 선거법 재판은 대부분 판결까지 모두 1년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3심 대부분 판결은 또 3개월 해서 1년 안에 모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계속 송철호처럼 울산시장에 그대로 재임하는 이런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도 6개월입니다. 6개월 지나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판사들이 제대로 지키지를 않는다. 재판부가 제대로 지키지를 않고, 재판부가 판사가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증인 채택 지금 50명을 했습니다. 이재명도 이 관련해서.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 한 2가지 거짓말에 증인 50명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김문기를 몰랐다. 유동규가 이번 달 말에는 증인으로 나섭니다. 유동규가 모두 다 폭로한 겁니다. 이제 이재명이 시간 끌기를 하기 위해서 증인을 이렇게 많이 채택을 한 것인데 재판부에서 조정하면 훨씬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거법에 1년 안에 대부분 판결까지 모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도 시간을 질질 끄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제재 조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재판부가 판사가 이유 없이 시간을 질질 끌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판사에게 압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선거법은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도 6개월로 못 박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김명수 사법부 시간 끌기가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지금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의 뭐 성향, 출신 지역까지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출신 지역 가지고 뭐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두 나왔고, 그런데 지금 김명수가 저런 꼴입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명수가 오는 9월이면 이제 물러납니다. 바뀝니다. 대법원장이 바뀝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을 임명을 합니다. 내년 4월 총선입니다. 적어도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이 재판이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 국토부가 강압했다, 모두 거짓말이고 증거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은 당연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은. 민주당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민주당 지금 여의도 당사가 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망하는 겁니다. 총선 전에. 이재명은 당대표직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이재명은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그게 총선 전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바뀌어서 이 지금 맡고 있는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면 이유도 없이 이 재판부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당히 재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 총선 전에는 적어도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집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김명수가 바뀝니다. 민주당이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김명수 언제까지 뭐 대법원장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 채널A에서 마지막 이제 당권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고 내일부터는 모바일 투표에 들어갑니다. 당대표도 중요하고 최고위원도 중요합니다. 김기현이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친윤 후보다라고 꼽히는 김기현이 과반 득표는 가능할 텐데 60%의 언저리에 이 득표율을 보여줄 수 있느냐.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또 최고위원회 소위 이준석 패거리입니다. 이준석 패거리, 허나, 김용태, 지금 당대표에 나서 있는 천하람이, 이기인이 이 4명, 이준석 패거리 이 4명을 얼마만큼 이번 전당대회에서 책임당원들이 정말 의미 없는 득표율로 제한하느냐. 이게 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패거리에 대해서 그래도 힘을 실어주지 않고 이 힘을 모두 빼서 김기현으로 몰아주는 이런 양상을 보여줘야 책임당원들이 뭐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지막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냐. 중간에 지금 안철수도 있고 황교안도 있는데 이준석 패거리에 대한 이런 견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천하람이 2위를 할지도 모른다. 또 최고위원회는 허나가 혹시 4등 안에 들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뭐 장해찬으로 거의 굳어져 가는 것 같은데 천하람이 2위를 차지한다. 허나가 최고위원이 될지도 모른다. 이걸 막기 위해서 책임당원들이 얼마만큼 현명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에게 막판 표를 몰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표를 몰아줘야 만약 천하람이 2위를 하더라도 10% 언저리에 크게 의미 없는 그런 2위를 해야 한다. 허나가 최고위원 4위권 안에 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걸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이 이준석 패거리들이 단지 윤석열 정부에 반대를 하고 또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단지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여당이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준석 패거리 이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준석 패거리라고 불리는 소위 천하용인 이 패거리들이 이준석의 정치적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의 그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 이준석의 그 영역이라는 게 뭐냐? 말은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위 기성에 대해서 정말 힘을 실어주고 정말 개혁적인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공격하면서
그거로 반사이익을 얻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 비전이 없는, 정치적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패거리 천하용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소위 청년 정치를 썰어내고 제압하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청년 정치를 키워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두 잘라내어버리면 마이너스 정치가 됩니다. 잘라낼 부분은 잘라내야겠지만 제압해 가면서 주도권을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준석이 패거리들을 제압하고 새로운 청년 정치, 개혁을 외치면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끝장을 보겠답니다.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노동개혁, 모든 개혁에 대해서. 이 개혁에 대해서 오히려 박수를 치고 힘을 실어줘야 될 이준석 패거리 청년 정치라는 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 계산만 하는 겁니다. 선거 계산만 하고 선거 기술만 부리는 겁니다. 이런 청년 정치를 썰어내고 새로운 청년 정치, 비전 있는 청년 정치, 그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패거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압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책임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이 많이 논의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떤 결론이 맺어지느냐가 볼거리입니다. 오늘 아마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격렬하게 맞붙게 될 텐데 이 김기현 후보에 대한 땅 의혹이 아니면 제기할 게 없습니다. 지금 땅 의혹을 제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이제는 그게 네거티브가 꼭 없어질 수는 없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전당대회 전체를 가지고 그걸로 공격을 하려면 공격하는 쪽에서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 시간 끌기를 가장 걱정하는데 김명수가 오는 9월이면 물러납니다. 내년 총선 전에는 이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번 전당대회는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저 잘못된 청년 정치를 썰어내고 새로운 청년 정치, 정말 구태의연한 정치 기술, 선거 기술만 배운 이런 청년 정치를 제압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 책임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이 막판에 어디로 향하게 될지 관심을 모읍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